내 딸이 현장에서 저렇게 고생했을 걸 생각하니까 못 보겠어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이기 이전에 저라는 사람으로 기자들의 시각으로 지금 가장 핫한 엔터테인먼트 이슈를 전해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IMBC연의 백승훈 기자입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바로 김부장에서 가장 핫한 분이시죠. 서수민 배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 카메라 보고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부장에서 김민지 역할을 맡은 서수민입니다. 긴장을 많이 하셨는지 말랑이를 더 들고 오셨는데 제가 지금 인터뷰 돌면서 계속 만지고 있어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 많이 하고 그렇게 다니시는 거죠? 그냥 한 몸일 정도로 계속 한 몸일 만지고. 정도로. 촬영장에서도 엄청 많이 있었는데 이제 현장에 가져가진 않고 차에서 엄청 춤을 할 수 있다 하면서 하고 이제 현장 나갔을 땐 연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촬영 끝난 지는 좀 얼마나 되셨어요? 촬영 끝난 지 이제 3개월? 얼마 안 됐네요. 2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되게 새록새록 많이 날 것 같아요. 사실은 첫 화에 있는 첫 장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방송을 찍은 날까지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떤 기억이 좀 가장 선명하게 남은 것 같아요? 가장 선명하게 남은 건 아무래도 많이 좋아해 주신 7화의 그 마지막 밥 먹는 장면이 좀 가장 그쵸.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촬영 종료 후에 이제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막 설레기도 하고 약간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배우로서, 직접 연기한 배우로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준다면. 설레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1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제 연기를 보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까 봐 뭔가 이 드라마에 있는 모든 분들의 연기가 다 좋은데 저 하나 때문에 망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시청을 했고 근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뭐 서수민 배우님 입장에서는 잘 되면 좋겠다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수치가 나왔고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랑과 화제성을 또 맞아요. 얻으셨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상은 전혀 못했어요. 사실 뭔가 연기적으로 좀 더 되는 애를 썼으면 좋겠을 텐데 라는 댓글이 달릴 줄 알았는데 민지라는 마스크 되게 신선하다 아니면 또 저런 딸이 있어서 너무 공감된다 라는 말도 있었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아버님들이 정말 많이 알아봐 주세요. 그때 조금 실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아빠뻘 분들이 보시고 약간 진짜 김 부장 딸이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네, 반응을 해주실 맞아요. 것 같은데 어떤 또 다른 반응들도 체감하신 게 있으세요? 다른 반응은 일단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막 8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 원래 기존 친구들의 대부분이 연기를 하는 걸 몰랐어서 너 왜 거기 나와? 너 뭐야? 라는 부재중 전화가 이제 첫 화 끝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많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친한 친구들의 반응은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 이제 한 3명 정도 유일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사실 첫 화를 같이 봤어요. 근데 어떡해 내가 다 떨려 하면서 보다가 야 생각보다 연기 잘하는데? 나 사실 너 망할 줄 알았어. 친한 친구니까 할 수 있는 정말 얘기. 찐친 바이브로 얘기하면 망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연기 잘하네. 걱정하지 마. 이런 반응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가장 뭔가 서수민 배우님의 마음을 울렸던 뭔가 좀 감동적인 그런 시청자 반응이나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댓글이나? 있었어요. 근데 저에 대한 얘기보단 아빠에 대한 얘기였는데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 거의 힘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것 같다라는 댓글이 너무 공감돼서 그 댓글이 조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라마에 어떻게 합류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 이 서수민 배우님이 이제 첫 작품으로 또 김 부장을 고르셨잖아요. 어떻게 합류하게 됐는지 그리고 합류하시게 된 배경 같은 거를 좀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디션을 보고 들어갔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시작했는데 한 번에 붙다기보다는 정말 많이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오디션을 보고 연락이 안 왔어가지고 저는 아, 또 떨어졌구나라는 마음으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극적으로 연락이 와서 마지막 미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팅을 한 뒤에 합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경쟁률이 몇 대 1이었는지도 들으신 게 있나요? 아니, 들은 건 없었던 것 같고 몇백 대 1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상 오디션 합격 연락을 받았을 때 또 소감도 궁금한데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또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부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완전 첫 오디션을 봤을 때는 수지섭 선배님이 딸의 역할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봤고, 뭔가 오디션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선배님의 딸 역할이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웹툰 원작의 드라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김부장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키포인트가 민지가 납치되고 나서부터라고 시작을 해서 내가 과연 이걸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왕 시작한 거 진짜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고 보여주자라는 마음으로 뭔가 현장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 소지섭 선배님이 이제 아빠 역할이라고 들었을 때 진짜 뭔가 아빠처럼 느껴질까 혹은 너무 멋있는 아빠라서 부담스럽다 뭔가 어떤 소감이 들었는지도 궁금해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근데 그게 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너무너무 행복했고 동시에 놀랐고 동시에는 불안했어요. 왜냐면 제 연기가 선배님한테 폐를 끼칠까 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첫 촬영 때 선배님을 배웠을 때 선배님이 먼저 다가와 주셔서 긴장도 많이 풀어주시고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저도 좋은 환경의 분위기 속에서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소지섭 배우의 옛날 연기를 막 20대, 30대 때 연기를 막 드라마를 다 많이 찾아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서수민 배우님은 워낙 어릴 때에 그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서 옛날 연기를 좀 많이 찾아보진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좀 소지섭 선배님의 연기를 옛날에 본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효주 선배님이랑 이제 호흡을 맞췄던 영화랑 죽은의 태양 그 정도가 이제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모습을 보면서 뭔가 내가 이 선배와 연기를 하다니 약간 그런 뭔가 설렘 같은 것도 되게 있었을 것 같아요. 설렘이 엄청 컸죠. 그래서 이제 소지섭 선배님이랑 연기를 하기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떨리고 너무 설레는 마음 때문에 진짜 내가 선배님이랑 연기를 한다니 라는 생각으로 조금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본인이 맡은 캐릭터의 첫인상은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 나와 닮은 점 혹은 뭐 나와 닮지 않았던 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닮았다고 생각한 거는 민지라는 아이가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단단함이 좀 저랑 닮았다고 생각을 했고 닮지 않았다기보다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건 민지는 이제 조금 방 같은 데서 혼자 기타를 친다던가 그런 장면을 보면 내향적인 걸로 알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나 싶었어요. 왜냐면 조금 밖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경험하는 걸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다른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취미는 어떤 걸 즐기고 노세요? 취미는 이제 조금 러닝하는 거 좋아하고요. 러닝. 그러고 색다른 거를 하는 걸 좋아해서 취미보다는 조금 새로운 거 찾기? 그게 좀 취미인 것 같아요. 요즘 요즘 찾은 새로운 건 뭐 어떤 거예요? 요즘 찾은 새로운 거는 클라이밍 오, 하는 게 조금 새로운 취미이지 않나. 되게 어렵지 않아요? 초보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잖아요. 아직 진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 선생님도 되게 잘 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뭔가 어렵다기보단 재밌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민지 캐릭터와 서수민 배우님 그러면 싱크로율을 뭐 퍼센테이지로 표현한다면 몇 퍼센트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퍼센테이지로 표현한다면 한 80%가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민지를 연기하는 현장에 있었을 땐 거의 90%에서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연기할 때 막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겠네요. 아빠와의 뭔가 부녀 호흡을 보여줄 때는 거의 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카메라를 보는 시선 처리라던가 그런 거 할 때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또 이제 재밌는 질문으로 실제 아버님과의 관계는 또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아버지와의 사이는 그냥 친구 같은 아버지인데 워낙에 아빠랑 많이 친하고 주말에 어디 많이 놀러 가는 성격이라 근데 또 자주 싸워요. 사소한 걸로 싸우고 서로 삐지고 근데 또 몇 시간 뒤에 또 서로 화해하고 평범한 가정이랑 똑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 초반에 약간 소지섭 선배님과 뭔가 투닥투닥거리는 맞아요. 그런 장면이 약간 그런- 되게 현실적인 모먼트네요. 투닥투닥 거리는 거 자체가 그냥 저랑 아빠랑의 관계랑 똑같았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연기하실 때 되게 현실감 있게 연기를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애드립 같은 것도 막 나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애드립이 사실 첫 장면 때부터 나왔어요. 그 민지야 밥 먹어 하면서 아 근데 밥밥 하고 화장실로 원래 가야 되는데 소파에 가서 한 번 더 자요. 그런 부분이 이제 현실에 있었던 제 모습과 아빠를 반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작품 보시고 또 이제 연기하시는 모습 보면서 실제 아버님의 반응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아빠랑 이제 그냥 화기애애했던 장면은 아휴 너랑 나네 너랑 나 너가 저랬어 고등학생 때 이랬다가 뭔가 맞는 장면이라든지 납치당하는 장면을 봤을 땐 그냥 말없이 조용히 휴지를 꺼내면서 아버님도 약간 눈물이 이렇게 조금 있으신. 아버지가 정말 F가 엄청 많으셔서 귀여우세요. 그러면은 좀 방송이 나간 뒤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장면과 반대로 좀 아쉬움이 남았던 장면을 하나씩 이야기해 본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아쉬웠던 장면은 사람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주상욱 선배님이랑 연기한 이제 주강찬이라는 인물과 독대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할 때 선배님과 제 사이 안에 카메라가 한 대 크게 있었어서 사실상 선배님을 보고 연기를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선 처리라던 게 카메라가 다가오면 저도 눈이 모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들이 이제 현장에서 뛰어와서 괜찮다고 이런 건 현장에서 바로바로 고치면 된다고 하셨는데 시선 처리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민지가 주강찬이라는 인물한테 가지고 있는 표현을 조금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움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학교 친구들과 싸우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잖아요. 그 장면 연기를 또 돌이켜 본다면 어떤지 인지의 액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초반이라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은 또 어땠어요? 워낙 근데 상대 배우였던 언니들이랑 지안 언니가 되게 잘해주셔서 불편함이라는 건 딱히 없었고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액션 스쿨 같은 데를 가서 이미 합을 맞춘 상태에서 연기를 했어서 저는 오히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울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한 번도 현실에서.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치고받고 싸운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웹툰에 있는 민지의 눈빛을 조금 참고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해리가 그렇게 괴롭혀도 당당한 눈빛이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드라마에서도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조금 웹툰 참고하면서 1화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웹툰 원작과 좀 다르게 준비했던 드라마 속에서의 민지만의 어떤 본인이 각색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차별점을 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차별점을 둔 부분은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드라마에는 각색된 초반의 앞부분 이제 민지가 괴롭힘을 당한 장면들이 나와서 그거의 감정들을 조금 더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왜 웹툰에는 이제 아빠한테 처음부터 왜 그러냐고 하는데 민지도 어쨌든 처음부터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이렇게 학폭이라든지
어머니가 없었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표현하려는 감정을 조금 더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실제 민지라면은 그렇게 뭔가 당당하게 뭐가 나가고 그렇게 좀 당차게 약간 행동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민지를 닮아서 감독님이 캐스팅을 한 것 아.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민지였다면 저도 그렇게 행동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주광찬한테 납치를 당하거나 금이빨한테 죽을 뻔했던 장면에서는 저는 민지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뭔가 간 네, 너무 그게- 무서워서 그냥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가장 임팩트가 컸던 장면은 소지섭 아빠와 다시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네. 죽을 뻔했다가 그때 감정 연기도 굉장히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안기는 뭔가 그런 장면. 아니면 창고 안에서 막 민지 아빠 왔다. 아빠 왔다 맞아요. 그 장면 그 있잖아요. 장면이요. 그 장면을 찍을 때는 민지의 첫 감정을 어떻게 시작할까가 사실 고민이었어요. 물론 자신의 아빠이지만 그 전에 북한 공작 요원이었다라는 출신을 들어서 이 첫 감정을 저게 진짜 우리 아빠인가? 로 잡아야 할지 아빠가 진짜 나한테 와줬구나로 잡아야 할지 그게 조금 고민이 컸어요. 근데 앞서서 이제 땅강아지라든지 한수 삼촌과 아빠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는 장면이 있어서 그 장면들로 민지가 이미 당혹스러운 거는 표현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아빠를 처음은 아니고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는 반가운 마음이 조금 더 크고 거기서 뭔가 아빠한테 느끼는 이질감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의 MBTI는 어떻게 되세요? 제 MBTI 혹시 뭐인 것 같나요? 일단 E는 무조건인 것 같고요. E요? 네, E 진짜요? 아니에요? 외향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외향적인데 혼자 아, 혼자 노는 거야? 그러면 ISFP? 하나 말고 다 맞추셨어요. INFP? 저 INFP. 아, 인프피. 실제로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너 정말 인프피 같다라고 얘기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있었던 윤경호 선배님도 INFP? INFP? 나도. 야 반갑다 하면서 우린 운명이야. 엄청난 연기를 할 것 같은데. 아, 윤경호 씨도 INFP구나. 네. 그런 반응도 보여주시고 친구들도 너 너무 생각이 많아. 좀 적게 해도 돼. 쓸데없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라 조금 친구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경호 씨 얘기가 또 나와서 진짜로 현장에서 워낙 말이 또 많으신 걸로 네. 또 유쾌하신 걸로 또 유명하시니까 윤경호 씨와 촬영장에서 어떻게 또 지냈는지도 궁금해요. 선배님이랑 친해지기보다는 그냥 이미 선배님은 저를 친해진 상태였어요. 저를 처음 봤는데 저랑 친해진 상태였어요. 인프피의 동질감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고 선배님들이랑 MZ샷을 많이 찍었었는데 제일 먼저 살짝 포섭한 게 김경우 선배님이셨거든요. 선배님한테 조용히 가서 선배님 이거 선배님들이랑 같이 찍어볼까요? 그럼 내가 선배님을 꼬실 테니까 너가 대훈이를 꼬셔. 이제 하면서 제가 대훈 선배님을 추가로 꼬시고 이제 소지섭 선배님도 꼬시고 이렇게 조금 해서 촬영 MZ샷도 많이 남기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찍은 MZ샷 어떤 MZ샷을 찍었었어요? 이 살짝 귀여운 척하는 것도 했고 릴스는 아니고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포즈가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있는 모든 배우들이 다 대선배님들이시잖아요. 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촬영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이 있다면요. 이미 알 법한 질문들을 계속 더 물어봤어요. 귀찮아하실 정도로 집요하게 뭔가 제가 괴롭혔다고 해야 하나요? 계속 질문을 던졌고 어떻게 하면 더 연기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촬영 환경 자체가 액션씬이 많아서 먼지도 많이 날리는 곳도 있었고 뭔가를 사 먹거나 이제 밥을 먹기 힘든 환경도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조금 몇 시간 일찍 일어나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 같은 거를 준비해서 간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기에 대한 조언 같은 것도 많이 이제 구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을 가장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선배님들 세 분한테 배운 게 다 달랐어요. 아빠부터 얘기를 하면은 아빠는 제가 뭔가 준비해온 연기보다
현장에서 100%를 넘을 정도로의 무언가를 계속 해보자라는 상태를 만들어 주셨는데 뒤에서 묵묵하게 기다려 주시는 것 자체가 뭔가 저한테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서 애드립 같은 부분을 그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최대훈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인이다 보니까 조금 어리버리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선배님이 그때마다 현실적인 조언들도 해주셔서 이성적으로 조금 마음을 바로잡고 좀 연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윤경호 선배님은 제가 감정씬 같은 부분이라던가 연기적으로 좀 주눅이 들어있을 때 이제 그냥 선배님의 강점을 살리셔서 민지 너무 잘해! 민지 너무 막 하면서 얘기를 해주셔서 촬영장의 뭔가 분위기 메이커. 네, 분위기를 너무 잘 띄워주셔서 오히려 저도 주눅 들다가도 웃으면서 연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세 분이 주는 도움은 다 달랐지만 그게 오히려 다 달라서 더 연기를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기 호평을 선배 배우들에게도 받고 시청자들에게도 많이 받았는데 스스로가 느끼는 이번 작품에서의 연기 만족도라고 할까요? 그거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연기를 다 잘해주셨다고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모든 장면이 사실 아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찍을 때만큼은 정말 전력을 다해서 찍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이 작품의 장면에 최선을 다했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연기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냈냐인데 그 첫 번째가 이제 50점.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한 30점으로 해서 80점? 뭔가 조금 100점을 주기엔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한 80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품에서 되게 얻어가는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연기를 하실 거니까 근데 나름의 뭔가 성장한 점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연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조금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사실 준비는 혼자 해왔어도 현장에서 다른 상대 배우를 얼마나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지에 따라서 장면이 얼마나 또 잘 나올 수 있는지가 다르다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나는 연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나 시점이 있을까요? 시점이 이제 좀 폭발적으로 있었던 건 고등학교 2학년 때고요. 연기를 계속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 중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다를 것 없이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 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평소에 작품 같은 걸 많이 보면서 얻어가는 게 많았어요. 뭔가 내가 해보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 시야가 넓어지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도 했고 근데 그런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건 그 장면을 표현한 연기자라고 생각을 해서 나도 그런 연기자가 되고 싶다. 또 그리고 내가 배우가 돼서 사람들이 또 나를 보고 생각이나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이 들어서 그게 고2 때 정말 커졌어요. 사춘기도 저도 있고 그러다 그쵸. 보니까 부모님 몰래 배우 회사들이랑 미팅하면서 왜 부모님 몰래 해요? 부모님이 중학교 때 사실 눈짓이 제가 한번 배우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연락 오는 회사들 있다. 중학교 때부터 연락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이렇게 끝내야 하나 싶었는데 계속 작품들은 보니까 그 감정이 진짜 주체할 수 없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2 때 부모님 몰래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딱 최종 도장 찍기 전에 부모님한테 미성년자여서 그러니까요. 엄마 아빠 나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안 혼났어요? 혼나기보단 부모님이 당황하신 게 컸어요. 얘가 이렇게까지 행동한 적이 있었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판이 커졌지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까지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처음 보셨어가지고 부모님도 아 얘가 진짜 진심이구나 하면은 이 길이 쉽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연기를 하고 싶으면은 한번 해봐라 도와주겠다 해서 이제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작품 이제 보시고 되게 누구보다 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 기뻐하셨어요. 아, 그래도 내 딸이 이제 뭔가 연기를 하는 모습을 공중파에서 보게 되니까 엄청 기특해 하셨고, 그러고 완전 시청자 입장으로 본 건 아니셔서 처음에 봤을 때는 부모의 입장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너무 잘한다도 있지만 내 딸이 현장에서 저렇게 고생했을 걸 생각하니까 못 보겠어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한테 보통 막 자기 자식이 이제 배우한다고 하면 자랑하고 막 그런다고 하시던데 그런 건 없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요즘 들어서도 느끼는 건데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딸인 거를 얘기를 안 하세요. 김 부장을 하고 나서 뭔가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더 커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네요. 엄청 커졌어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저도 사춘기가 있어서 민지처럼 막 안 먹겠다고 이따 먹겠다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먹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민지라는 이제 아이를 만나고 나서 그런 작품을 찍으면서 진짜 부모님은 위대한 거였구나를 새삼 또 깨달아요. 그래서 촬영 끝나고는 알바한 것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부모님이랑 무조건 외식을 하러 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외식뿐만 아니라 그냥 같이 나가서 무언가를 즐기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첫 월급이나 혹은 뭐 드라마 출연료로 부모님께 뭐 사드리는 거 있으세요? 이거 들어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은 뭔가 사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른들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첫 정산받은 금액은 다 부모님한테 드렸던 것 같아요. 대단한 효녀.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는 이제 내 받았던 거. 거는 이제 제 걸로 하고 말랑이를 마음껏. 말랑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정산 때 부모님한테 다 드리고 두 번째 정산 때는 이제 돈이 조금 생겨가지고 바로 산 게 말랑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알바라면서요, 타코야끼. 맞습니다. 오늘이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시원섭섭. 사실 많이 섭섭해요. 제가 타코야끼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다른 공고도 봤지만 유독 타코야끼 공고만 제가 언제 자리가 비나면서 살짝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했었던 타코야끼 알바를 이제 그만두게 되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알바를 뭔가 계속 하게 되는 이유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알바를 계속 하게 되는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배우라고 해서 알바를 하는 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이기 이전에 저라는 사람으로 20대 때 경험할 수 있는 알바 생활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알바를 하면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알바를 웬만해서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이제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잖아요. 저도 사실 근데 서수민 배우님 김 부장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이 알고리즘이 떴거든요. 근데 이 배우가 그냥 일반인인 줄 알고 봤는데 근데 진짜 배우였던 거예요. 어떤 평범한 일반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배우였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렇게까지 좀 화제가 될 거라고는 당연히 예상을 못 하셨겠죠? 예상을 당연히 못했고 그때 이제 영상을 올릴 때 회사에 들어간 거는 사실이었지만 회사 몰래 올렸어서 사실 처음에 이게 좀 반응이 커지고 나서 회사한테 혼났어요. 왜 올리냐고. 왜냐면 배우 회사에 들어가면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잡아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유튜버로 이제 생각할까 봐 조금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 못하고 그냥 친구들끼리 고등학생 때 유튜브 한번 올려볼까? 이 생각으로 해서 이제 올리게 된 건데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는 친구들끼리 것 그냥 같아요. 추억 섞기용으로 브이로그처럼 네네네. 올린 영상인데 이렇게까지 막 수백만 조회수가 맞아요.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 영상 편집할 때도 진짜 별거 없어요. 내용도 그러니까 별거 버스 안에서 없고 그냥 네. 찍은 거잖아요. 그냥 살짝 이렇게 하고 있고
친구들 하는 말도 보면 쟤 왜 저래? 이런 말들도 있어요. 최대한의 편집을 안 했고 그냥 날 것 그 자체의 모습을 친구들이랑만 공유하려고 올렸는데 화제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렇게 편집을 안 하고 날고 그 자체로 올린 것 자체가 이미 그게 인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유튜브를 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줄까를 좀 고민해 봤는데 추가를 많이 안 한 거를 차라리 사람들이 좋아해 줬던 게 맞아요. 아닌가. 요즘은 그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들으셨죠? 실장님. 요즘 많이 안 하는 게 트렌드래요. 날 것 그대로. 내가 그 자체. 이제 이미 배우로서 이제 다 알려졌으니까 유튜브 계속 하실 계획도 있으시지 않을까요? 유튜브를 할 계획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연기자로서 조금 배우로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로서 조금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유튜브를 또 다시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어요. 이번 첫 작품이 사실 잘 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왕관의 무게라고 할까요? 다음 차기작에서의 어떤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담을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부담감이 없었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면서 몇몇 기자님들도 걱정을 해주셨어요.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요? 했는데 그때부터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약간 겁주려는 건 아닌데 겁주려는 건 아니고 이제 저한테 걱정으로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런 것까지 미처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던 거예요. 되게 좋은 네, 그런 마인드예요.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고칠 수 있고 극복을 하는 방법을 미리 찾아놔야겠다로 생각할 수 있어서 생각을 해본 건 사실 김 부장이 너무너무 잘 돼서 너무 기쁘지만 다음 작품에서도 이만큼의 연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 작품에서는 제가 혼자 연기를 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도와줘서 이만큼의 최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작품에서 계속 이렇게까지 올리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지다가 그런 생각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계속 생각해서 지금 현재로서의 저를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다음에 차기작이 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는 또 그거대로 색다르게 인물을 표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합니다.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도 생각해 보신 어떤 적이 배우? 있을까요?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유명해지고 싶고 그래도 그것보다 더 되고 싶은 배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냥 작품에 출연한 배우이기보단 이 작품에 나온 사람이 나한테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 배우로 기억되고 싶은 게 큰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제 작품들 보면서 시야를 넓혔다고 한 것처럼 제 연기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해줬던 배우로 남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김부장에서 굉장히 스릴러 같은 그런 장르의 연기를 또 했으니까 이번 다음 작품에서 좀 어떤 장르와 캐릭터를 좀 만나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다음에도 액션 작품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빠랑 삼촌들이 너무 멋있어 멋있게 액션을 해주셔서 나도 액션 해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종종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에는 제가 액션을 하는 그런 드라마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롤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배우도 있어요? 김고은 선배님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요. 워낙에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람은 한 명인데 다른 작품들마다 다른 인물을 정말 매력적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라는 존경심 때문에 롤모델로 삼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 김민지는 이제 극 중에서 굉장히 아빠를 기다리고 찾고 만나면서 굉장히 그렇게 성장한 친구잖아요. 네. 촬영이 끝난 지금 서수민 배우가 민지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다면 어떤? 민지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말은 카메라를 보면서 한번 민지야, 아빠는 그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그 마음을 알긴 하지만 조금 더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그럼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장을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첫 연기였어서 많이 불편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른 작품에서 또 다른 매력적인 인물로 나타날 테니 저한테도 많은 기대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수민 배우님 인터뷰였습니다.